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회담은 평범한 정상회담이 아니었습니다. 2박 3일 전 세계가 베이징을 주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습니다. 수시간에 걸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보면 이상합니다. 공동선언문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협정이 없었습니다. 획기적인 문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담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회담이야말로 어쩌면 최근 수년간 가장 중요한 미중 정상회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과물에 부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담이 왜 열려야 했는지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매우 강렬한 표현을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어갔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이번 회담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합의의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의 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에서 양쪽이 모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갔다는 것, 그것이 이 회담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트럼프가 이번 회담에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 성과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것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무언가를 얻어왔다는 것, 미국 경제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시각적 증거, 그래서 미국 최고의 기업인들을 함께 데려갔습니다. 둘째, 에너지 시장의 안정입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미국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것은 트럼프의 지지율에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호르무즈를 안정시키는데 중국의 역할이 필요했으며, 셋째,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간접적인 협력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에 따라 이란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 트럼프는 중국이 이란을 너무 강하게 지원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 트럼프는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이번 회담에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도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대등한 대우입니다. 자,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것, 진시대가 실질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중국 국민들에게도 보여주는 것. 둘째, 중국의 위상 강화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베이징에 와서 중국과의 협력을 구하는 모습, 그 장면 자체가 시진핑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워싱턴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만큼 강해졌다. 이것을 전 세계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시진핑이 이번 회담에서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도를 이해하면서 한 가지 매우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회담은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양측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만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AI와 반도체 경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문제에서 중국이 완전히 미국 편을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나라가 만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계속 대화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세계의 가장 솔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강대국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상대방의 성장을 견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가 필요합니다. 이란 문제 때문에, 에너지 시장 때문에, 세계 경제 때문에, 그리고 그 필요가 두 나라를 같은 테이블로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합의가 없어도, 선언이 없어도 이 테이블이 유지되는 동안은 세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번 회담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외교를 결과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이 합의됐는가? 어떤 문서가 나왔는가? 하지만 어떤 외교는 만남 자체가 목적입니다. 오해가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장이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트럼프와 시진핑이 2박 3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외교적 성과일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저는 이번 회담이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자신이 필요한 것을 가져간 거래의 회담이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합의가 없어도 대화가 지속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는 중요한 성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 회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한 가지 장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달라 보였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매우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트럼프는 일기 트럼프가 아니었습니다. 자, 저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압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강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주도권을 쥐려는 사람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베이징에서의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더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진핑의 위상을 높여주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왜 트럼프가 달라진 것일까요? 한 교수가 매우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카드는 거의 효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담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1기 트럼프가 관세를 올렸을 때 중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대체 공급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수년간 중국은 변했습니다. AI 분야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공급망을 다각화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걸쳐 새로운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히토류와 핵심 광물에서의 지배력을 더 공고히 했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2018년의 중국이 아닙니다. 관세를 올려도 예전처럼 굴복하는 중국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중 관계의 권력 균형이 실질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트럼프 스스로가 인정한 순간입니다. 과거에 미국은 중국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세를 낮춰주겠다. 이 기술은 이제는 하면 안 된다. 이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열어라.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제시하고 중국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그 구도가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요구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협력을 구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호르무즈 안정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막으려면 중국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트럼프를 더 유연하게,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이 갖는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 앞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것은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본이 봤습니다. 한국이 봤습니다. 대만이 봤습니다.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봤습니다. 그들은 이 장면에서 무엇을 읽었을까요? 미국이 중국을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압박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중국이 미국과 실질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은 점점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자, 트럼프의 변화는 단순히 트럼프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완전히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국방장관을 함께 데려갔습니다. 대만 문제에서 명확하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AI와 반도체에서의 경쟁을 멈추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트럼프의 태도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강하게 나가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요구하되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경쟁하되 충돌은 피하면서 이것이 지금 트럼프가 선택한 대중국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접근 방식의 변화 자체가 지금 미중 관계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강자가 부드러워질 때 그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내면이 변한 것이거나 아니면 상황이 변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내면이 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자입니다. 여전히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습니다. 중국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란 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관세라는 무기의 효력이 약해졌습니다. 상황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변화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트럼프가 이번 회담에서 예상과 달리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 카드의 효력이 약해진 것, 중국이 2018년의 중국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된 현실을 트럼프 스스로가 인정한 순간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배경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란입니다. 프로그램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하나의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자, 이번 회담의 표면에는 무역, 기술, AI, 대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뒤에는 이란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매우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미국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 미국은 중동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재, 압박, 군사적 위협. 자, 이 조합이 어느 정도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이 실제로 봉쇄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합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곳은 미국 서민들의 일상입니다. 주유소의 기름값, 마트의 물가, 난방비, 이것들이 한꺼번에 오르는 순간 트럼프의 지지율은 즉각적으로 흔들립니다. 트럼프에게 호르무즈의 안정은 단순한 지정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호르무즈를 안정시키는데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중국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란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란과 정상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이란산 석유를 계속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금융거래 일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숨 쉴 수 있는 경제적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국이 이란에 보내는 신호가 이란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을 향해 너무 나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면 이란은 그것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이란을 계속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강경 노선을 용인한다면 미국의 모든 압박은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트럼프가 베이징에 간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진행자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이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란이 전면전을 일으키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지금 중국의 이란 전략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유용한 카드입니다. 이란이 존재함으로써 미국의 중동 지배가 완전하지 않게 됩니다. 이란을 통해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란의 존재가 중동에서 중국의 협상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이란이 너무 과격하게 행동해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그것은 중국에게도 해가 됩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중국 경제도 타격을 받습니다. 중동에서 구축해온 중국의 이익이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란을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고 이란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는 것. 이것이 중국의 전략입니다. 이 구도를 이해하면 이번 회담에서 나온 몇 가지 결과들이 왜 그런 형태였는지가 이해됩니다. 시진핑이 이란의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르무즈를 열어두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란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겠다거나 이란과의 경제 관계를 끊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한 발 물러서되 경제적으로는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국이 선택한 이란 정책의 핵심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것은 완벽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란 문제에서 중국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것만으로도 미국에게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완벽한 동맹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적도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란 문제에서 미국이 원하는 최소한의 것을 해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 최소한을 얻기 위해 베이징에 갔습니다. 칭찬을 했습니다.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시진핑의 체면을 세워줬습니다. 외교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준 것은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중국의 자제를 얻어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이란이야말로 미국이 중국을 필요로 하는 진짜 이유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안정을 위해 이란의 과격한 행동을 막기 위해 트럼프가 칭찬과 존중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중국의 자제를 이끌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회담에서 분위기가 가장 극적으로 전환된 순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란이 긴박한 현안이라면 대만은 훨씬 더 깊고 더 위험한 문제입니다. 시진핑이 이번 회담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루면 미국과 중국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나오는 순간 회담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서 진행된 이런 논의, 경제협력, 호르무즈 합의, 이것들은 모두 두 나라가 공통의 이해를 찾을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긴장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성격의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등장하는 순간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베이징이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선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진핑이 그 경고를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중국 관영 언론이 즉각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유입니다. 이 발언이 왜 단순한 외교적 경고가 아닌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관점에서 대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중화민족의 통일이라는 수십 년간의 국가적 목표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시진핑이 대만에서 물러선다면 그것은 국내에서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됩니다. 중국 국민들에게 공산당이 가장 중요한 약속을 포기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이 문제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트럼프에게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분석을 이야기해요. 진행자가 이 구도를 매우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이 통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만 문제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긴장 중 하나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입장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위험한 종류의 갈등입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너무 잘 알면서도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갈등. 그렇다면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진행자가 지적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약해지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워싱턴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만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은 단순히 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믿을 수 있는 동맹인지 아닌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일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안보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만 위기에서 물러선다면 일본은 미국이 유사시에 자신을 지켜줄 것인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시아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에서 미국이 물러서는 것은 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의 동맹 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십 년간 미국이 구축해온 아시아 안보 질서 전체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의 미국의 신뢰성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대만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회담의 시작은 협력적이었습니다. 이란, 경제, 에너지, 공통의 이해를 찾을 수 있는 영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등장하는 순간 그 협력의 공기는 사라졌습니다. 두 나라가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협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돈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관세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가 아시아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갈등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해결 가능한 갈등과 관리해야 하는 갈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갈등입니다. 협상하고 타협하고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문제는 다릅니다.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입니다. 두 나라가 이 문제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긴장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가 실패하는 순간 세계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대만 문제가 오늘 이 시대에 갖는 가장 무거운 의미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트럼프가 단순한 무역 이야기를 하러 이 베이징에 간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트럼프가 예상치 못하게 시진핑 앞에서 한 발 물러선 이야기, 이란이야말로 미국이 중국을 필요로 하는 진짜 이유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대만이 등장하는 순간 회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가장 본질적인 결론을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세계는 지금 신뢰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진행자가 이번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폭풍이 오기 전에 시간을 늘렸을 뿐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불편합니다. 회담이 끝났습니다. 두 지도자가 악수했습니다. 몇 가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AI와 반도체 경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를 향한 불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이 만들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폭발을 조금 더 뒤로 미룬 것입니다. 왜 어느 쪽도 먼저 선을 넘지 않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국과 전면 충돌하면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이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과도 충돌하는 것은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 자원이 분산되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동맹국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핵을 보유한 나라와의 직접 충돌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쟁하면서도 충돌을 피합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과 직접 충돌하면은 중국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수출이 차단되고 핵심 기술 접근이 끊기고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면 중국의 성장 모델 자체가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불만이 폭발해 체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성장 둔화, 이 모든 것이 외부 충돌과 겹치면 시진핑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강한 신호를 보내면서도 결정적인 선은 넘지 않습니다. 이 구도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지금의 불안정한 평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려움에 기반한 평화가 왜 본질적으로 취약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계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지도자가 국내 정치적 위기에 몰려 외부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반응을 잘못 계산하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전쟁의 비용과 가능성 계산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경우에서 지금의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AI를 경계합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경계합니다. 대만 문제를 경계합니다. 시진핑은 미국이 결코 중국의 완전한 부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상대방을 의심합니다. 그 상호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금의 두려움에 기반한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저는 대화 채널의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2박 3일을 함께 했습니다. 공동선언은 없었습니다. 획기적인 합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있었습니다. 그 대화가 지금 이 시대에 갖는 의미는 냉전 시대의 한라인과 비슷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핵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멈출 수 있었던 것은 대화가 완전히 끊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해를 오해로 확인하고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 그것이 대화의 힘입니다. 지금 미중 관계에서 두 지도자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세계가 더 큰 위기로 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새로운 종류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마지못한 협력, 그리고 극도로 취약한 평화가 공존하는 세계. 두 강대국이 서로를 두려워하면서도 대화를 이어가는 세계. 자, 이란, 대만, AI, 에너지, 공급망이 하나의 거대한 방정식 안에 얽혀있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의 한가운데 한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를 직접 받으면서 대만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미중 어느 쪽도 완전히 선택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위치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평화, 불신 위에 세워진 협력, 그리고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긴장,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시하는 것이 이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